월요일 출근길의 동반자 먼데이 애저 김용욱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굉장히 재밌는 소식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소식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깃허브를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올라와서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자, 깃허브 사이트는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이고요. 저도 여기서 지금 깃허브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이 깃허브 계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하지만 사실 이게 프라이빗 형태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소스에 대해서 그만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오픈소스에 많은 걸 투자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다음에 또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인 그 애저를 기반으로 한 데브옵스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좀 더 풍부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 건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 것 같고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없다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무르익으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소스 담당자인 최주열 이사님을 조만간 한번 초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역시 깃허브에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 이름인데요. 자, MS SQL 스크립터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가 있죠. 요즘에는 클라우드 상으로 올라가서 SQL 서비스가 되기도 했는데, 자, 그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커맨드 라인 형태의 유틸리티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여기 보면 깃허브 프로젝트로 올라와 있습니다. 커맨드 라인에서 SQL 서버에 접속하고 뭔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또 활용하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그 굉장히 큰 활용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설치하는 방법도 굉장히 쉬워요. 여기 보시면 요즘엔 다 PIP는 쓰잖아요. PIP install MS SQL script라고 하면은 바로 설치가 돼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깃허브 링크에 한번 접속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는 강좌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패러디하고 있는 원래 강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먼데이 애저라고 했는데, 원래 애저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동영상 강좌가 있는데요. 이 동영상 강좌에 보면 도노반 브라운이라고 해서 빌드 컨퍼런스나 여러 군데에서 얼굴을 내비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분하고 러밥 카론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하는 강좌입니다. 강좌의 내용을 보면 Developing Node.js application from Visual Studio Code to Kubernetes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Visual Studio 코드 상에서 Node.js로 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쿠버네티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배포하나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활용하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좀 재미있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항저우에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이 고등학교인데 좀 특이한 게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추적한다고 해요. 추적이라는 단어가 좀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침해 이런 느낌도 들 수 있는데요. 학생들의 출석이라든지,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30초마다 계속 한 장씩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 트래킹을 하고요. 그 트래킹을 통해서 학생들의 표정도 트래킹을 해서 학생들의 감정도 분석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뭘 쓰고 있는지, 뭘 읽고 있는지, 아니면 손을 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학교 행정에 활용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영역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식당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다든지 이런 데서도 바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개인정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서 일단 이미지 정보는 저장을 하지 않고 그 취득된 정보만 저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중국은 바로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카카오에서 나온 AI 리포트와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알파고를 탄생시킨 강화 학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이 글인데요. 이 글 URL을 함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 URL을 보시면, 네, 이렇게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네,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보시면 좋습니다. 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AI는 이제 빠질 수 없는 토픽이고요. 이런 글들 하나씩 모아서 읽다 보면 AI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면 갈수록 이 뭐 스크립트 형태의 랭귀지들, 뭐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이런 랭귀지들의 그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은 그 국내에 만약 내가 자바스크립트를 좀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시작하는 단계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러닝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책이고요. 예, 가격은 28,000원 정도인데, 네, 아무튼 입문자용으로는 이만한 책이 없다라고 추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로 뭐 노드.js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프론트엔드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활용할 때 자바스크립트를 처음부터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이 자바스크립트하고 자바하고 다르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이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와 같은 절차적 언어라기보다는 펑셔널 랭귀지에 더 가까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유도도 높고요. 잘 쓰면은 되게 잘 쓸 수 있고 못 쓰면 완전 망할 수 있는 언어가 바로 이 자바스크립트고요. 다음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피아노 교육하고 되게 비슷해요. 네, 자바스크립트가.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못하는 사람 없고 잘하는 사람 없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시려면 저는 이 책을 일단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추억 돋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이 예전에 그 8비트 컴퓨터죠. 네, 여기 보시면 컴퓨터를 켰고 여기에 큽니다. 8인치 디스켓을 넣고 네, 켜면 디스켓을 읽어서 네, 지금 CPM이라고 해서 도스의 전신인 OS가 나오는 게 보이죠? 저 키보드 소리야. 완전 예술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네, 터미널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켰고요. 다음에 모뎀을 켜고 저렇게 전화를 겁니다. 아마 저 전화기에, 저 모뎀의 속도가 아마 1200, 네, 12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줄씩 이렇게 나옵니다. 네, 굉장히 추억이 돋죠. 저렇게 전화를 걸고, 예, 소화기를 올려놓으면, 네, 바로 저기에다가, 모뎀에다가 올려놓으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저렇게 한 줄씩 나오죠. 참, 저렇게도 컴퓨터를 사용했는데, 저 때는 저게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어요. 근데 지금 훨씬 더 강력하고 더 좋은 컴퓨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목마른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주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채워드리기 위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주에도 먼데이 예전은 좋은 소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So I'm going to dial